카메라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핸드폰의 기능을 더 이상 늘 게 없으니까 자꾸 카메라만 좋게 하는 게 아닌가. 스마트폰의 앞으로의 새로운 추가될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까요?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. 안녕하십니까, 이형수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22년도 핸드셋,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하고 AR, VR 같이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임예성 PD님과 Q&A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오늘 이제 22년 핸드셋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, 뭐 저도 그렇고, 그래 핸드폰은 알겠는데 핸드셋은 뭐뭐까지 포함이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쫙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, 핸드셋이라는 용어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합쳐지기 전에 PMP라는 것도 있었고요, MP3 플레이어도 있었고,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, 이런 것들이 다 잠식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. 사실 이게 독식을 해버린 거죠.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. 그래서 이제 핸드셋이라고 하는 거고, 아직까지 포터블 디바이스들이 좀 있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상 거의 뭐 99%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2022년도에는 접고, 휘고 이런 핸드폰 화면들을 가진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까요? 일단 폴더블 폰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1년도에 출하량이 20년 대비 4배 성장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출하량이 한 8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폴더블 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고요. 올해는 좀 달라지는 게,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향 스마트폰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납품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패널을 채택한 중국산 폴더블 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. 그래서 올해 시장은 한 전년 대비 2배 정도 성장한 1,500만에서 1,600만 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, 그럼 폴더블 폰 외에 어떤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는 여전히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애플이 삼성처럼 망원 카메라를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. 이제 폴디드 줌이라 그러죠. 잔망경 구조로 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하는 카메라고, 요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, 뭐 자화전자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,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관련 기업이 우리나라에 다 있나요? 일단 카메라 모듈 시장을 놓고 보면, 애플 쪽의 카메라 모듈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회사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고요. 원래 그 애플의 카메라 공급업체가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. 유력한 회사가 LG 이노텍, 그리고 일본의 샤프, 그리고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,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는 잘렸습니다. 왜 잘렸냐면, 신장 위구르 쪽에서 아동공들을 채용해가지고 이게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고 그래서 ESG 때문에 애플에 잘렸고요.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하고 샤프 두 군데가 이제 메인 공급업체인데, 이번에 그 아이폰 13이죠. 이게 카메라가 되게 어려웠나 봐요, 기술이. 그래서 일본 샤프가 좀 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물량의 상당 부분이 LG 이노텍 쪽으로 왔고요. 그래서 LG 이노텍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런 수혜를 본 부분이 있고, 삼성 쪽에서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서 가장 카메라 모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삼성전기고요. 삼성전기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회사가 MC넥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카메라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핸드폰의 기능을 더 이상 늘 게 없으니까 자꾸 카메라만 좋게 하는 게 아닌가. 스마트폰의 앞으로의 새로운 추가될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지금은 아직 접는 스마트폰이 별로 전체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스마트폰 생산량이 한 14억 대 정도 됩니다. 14억 대 중에서 올해 폴더블 폰이 한 1,500만 대 정도 나오니까 1% 정도의 침투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폴더블 쪽 폼팩터 변화가 가장 크게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. 카메라가 이제는 더 이제 계속해서 화소 경쟁을 하겠죠. 기존에 카메라 구멍이 많아지는 게 어떤 경쟁력 포인트였잖아요. 예전에는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가 한 개 있었는데 듀얼 카메라가 되다가 트리플 카메라가 되다가 쿼드러플 카메라가 되다가 이제는 5개까지 쓰기도 하거든요. 이제 망원 렌즈까지 들어가면 카메라 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고, 그리고 카메라 수가 많아지는 것과 또 함께 카메라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뭐 1200만 화소였다 그러면 이게 4800만 화소가 되다가 삼성처럼 1억 화소, 나중에 2억 화소,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
달 이렇게 천체 망원경처럼 이렇게 보는 날도 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동영상 쪽, 기존의 동영상은 이제 FHD 뭐 쓰다가 QHD로 하다가 4K 하다가 지금은 이제 8K까지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고해상도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제 8K 동영상 화질을 지원하고 하면서 이런 쪽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, 앞으로 계속 카메라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또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4G LTE가 메인이잖아요. 근데 이제 5G 통신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5G 통신이 적용되면서 막 바뀌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반도체부터 거기 관련된 수동 소자 부품들 그리고 안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5G도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브6라는 3.5GHz 대역은 기존 4G하고 대비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요. 자,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 28GHz 대역을 쓰기 시작하면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같은 5G지만 이게 서브6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쪽이 되면 이 소재, 부품, 관련 장비까지 크게 바뀌어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고요.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핫한 반도체 기판 업체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중에서 시스템 인 패키지, SIP라는 것 쪽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안테나 인 패키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AIP 쪽은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밀리미터 웨이브 쪽 관련된 통신 기술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면 안테나 쪽이 바뀌어야 되고 소재도 굉장히 바뀌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BH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그 BH의 자회사인데 SMT 공정을 대체해주고 있는 DKT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도 또 수혜를 볼 수 있고요. 수동 소자 하는 회사들 삼성전기의 MLCC 그리고 뭐 아비코전자의 인덕터 저항 뭐 이런 쪽도 많이 같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요 좋아요, 구독, 알림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